2018년 최저임금은요, 시간당 7,53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하면 월급여 157만 3,770원입니다.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에서 버젓이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그 표를 이렇게 내놓고 있습니다. 시장님, 서울시 공공기관에서 발생한 최저임금 위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타의 사항이 있다 하지만 본위원이 볼 때는 최저임금을 위반하고 있는 따릉이도 당연히 적용 대상입니다. 생활임금의 적용 대상 사업장이니까. 맞지요? 네. 그러나 따릉이 노동자들은 생활임금 또한 적용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서울시설관리공단은 예산을 이유로 지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누구의 잘못일까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공자전거 정책은 너무나 훌륭한 모델입니다. 안전과 공공성을 보완하고 그래서 더욱 확대해서요. 제가 많이 다녀본 영국 런던의 슈퍼하이웨이, 스카이사이클, 네덜란드의 솔라로드, 노르웨이 사이클로 케이블, 프랑스 리옹의 르티브 등과도 어깨를 견줄 수 있는 계획들이 만들어지고 추진되어서 저희 서울 시민들이 그것을 누리고 행복감을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누군가의 희생을 발판 삼아서 누군가의 눈물과 땀을 착취해서 건설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전거를 타는 것이 행복한 시민들의 도시, 그 공유 자전거를 위해서 일하는 노동자도 함께 행복한 도시를 만들어 주십시오. 제가 기대하고 바라는 서울시장님의 모습은 그런 것입니다. 따릉이 타고 평양까지 한달음에 갈 수 있을 것 같다는 말씀을 하신 적이 있으시죠? 그 기분을 일하는 노동자들도 함께 만끽할 수 있도록 해주실 때 그 정책은 완성되는 것입니다. 한 분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절단을 하는 경우 불꽃도 이리저리로 튀어오릅니다. 밀폐된 공간 안에서 용접도 진행됩니다. 보시기에 이게 위험하지 않은 업무라고 보진 않으시죠? 대단히 위험한 업무입니다. 제가 여기 나올 때 들고 나온 게 있습니다. 이게 지금 지급되고 있는 피복이거든요. 안전 용접 업무를 하시는 분들도 이 피복을 입고 용접을 하십니다. 이 재질을 보면요, 아주 좋은 재질입니다. 세련된 디자인, 땀은 흡수하고 건조는 빠르게라고 되어 있습니다. 바지도 마찬가지고요. 불꽃이 튀기만 하면 바로 구멍이 뻥뻥 뚫리는 그런 재질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에게요, 이 옷을 입고 겉에다가 입을 수 있는 옷이 하나도 없이 저 업무를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이분들께서 이 옷을 안 입고 이 위에다 면옷을 입거나 이러고서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더라고요. 또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문 마스크와 용접용 마스크가 있지 않습니까? 앞을 가리는 이것이 제공되고 있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세세하게 제가 예, 파악하고 모르셨죠? 있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용접을 하기 위한 저 노동자들께서 개인 사비를 털어서 자기의 안전 마스크를 사서 그걸 들고 다니면서 이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다시피 여러 가지 안전 장비들을 제공하고 있다지만 업무의 특성이나 이런 것들을 제대로 들여다보지 않고 이런 위험 업무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제공되지 않고 있는 물품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이게 모회사였으면 이렇게 됐을까요? 그러지 않을 거라고 본인은 생각합니다. 혹시 이 신문 기사를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경향신문 11월 21일자입니다. 최근에 노동자와 관련된 사항들은 거의 저희가 스크랩에서 보고 있습니다. 이 앞에 빽빽하게 보이지도 않을 정도로 써 있는 게 작년 1월부터 9월 말까지 그 5대 중대 사고로 현장에서 돌아가신 분들의 명단 1,200명입니다. 이 장면을 보면서까지도 사업주들의 이해와 권리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하루하루 3명 넘게 죽어가는 현장을 우리가 서울시에서 계속해서 두고 보겠다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될 거라는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네. 서울시는 이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넘치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근데 그 의원님. 능력이 작동시킬 능력이 없으니 능력은 있으나마나하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건 지금 산업안전법 보관법을 관련해서 작년에 그 12월 11일이었죠. 김영균 님이 그 태안화력발전소에서 몸이 두동강 나면서 28년 만에 산업안전법이 바뀌었어요. 아시지 않습니까? 법이 바뀌고 나서 1년이 됐는데 전혀 지금 관련 개정안이 지금 실효성을 발휘하고 있지도 않고 국회 내에서 정쟁 때문에 하나도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는 그럼 계속해서 국회를 바라보면서 중앙에서 만들어진 법을 바라보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현장에서 이렇게 하루하루 밥 벌어먹기 위해서 나는 죽음의 현장으로 간다는 얘기를 계속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서울시는 조금이라도 나은 거 아니면 한 번 정도는 제2요구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각오를 가지고도 이런 것들을 막아내겠다는 결기를 보여줘야 되는 게 서울시가 대한민국에서는 그래도 가장 선도적인 역할을 하는 지방정부 아닙니까? 저는 이 산업안전과 관련된 특히 노동안전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더 이상 죽음을 계속해서 하루하루 더 만들지 않았으면 좋겠다.
시장께서는 시청 광장에 노태우 분향소를 설치했죠. 시민을 살해하고 국가를 전복한 전두환 씨와 함께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헌법을 훼손한 예우도 국립묘지 안장 자격도 없는 실형을 받았던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시민의 세금으로 분향소를 설치했습니다. 역사의 무게와 5월의 상처를 망각한 그 행위 앞에서 방역은 고려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지난 13일 종로와 동대문 일대에서 민주노총이 변태일 열사 50일 맞이할 수많은 시민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알고 계실 것이고요. 그분들께서 방역수칙을 지키면서 비정규직을 없애라, 불평등을 끝장내자라는 말씀을 하시면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이렇게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 바로 발언을 하셨죠. 전원 고발 조치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고발 조치하셨습니까? 글쎄요, 아직 고발했는지는 확인을 안 했습니다. 말씀하셨는데 고발 조치 아직 하는지 모르시는 건가요? 제가 직접 이야기한 적은 없는데요. 직접 얘기하지 않으셨다고요? 제 기억에는 네, 기억이 안 나십니까? 기억나셔야 될 텐데요. 집회라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국민이 국가 현안에 대해서 의사를 다양하게 말하는 언론 권력이 없는 시민들의 최후의 보루이기도 하고 헌법상의 권리, 기본권이라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이죠. 이를 금지하고 재갈을 물리면서 고소고발을 남발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협박하는 것, 민주주의를 무위로 돌리고 권위주의의 통치수를 코로나를 핑계 삼아서 활용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민 권수정, 노동자 권수정, 서울시원 권수정, 저 13일 날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다양한 시민들의 욕구와 목소리에 함께하고자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시장께서는 말씀하신 대로 고소고발 방침에 따라서 고발하실 거면 이 자리에서 말씀드린 저부터, 본 의원부터 바로 고발하시기 바랍니다. 1인 가구를 챙기기 위해서 제도 보완을 하고 계신 거는 확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가족은 예전처럼 정형화된 하나의 집단이 아니고 개인의 상황에 의해서 결합되고 해체되고 무수히 다양하고 유연한 형태로 지금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현재의 가족제도와 정책, 그리고 정책 지원의 대상이 되고 싶다면 결혼과 출산을 통해서만 자격을 획득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께서도 계속 정책적으로는 고민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실제 시민들의 다양한 삶의 관계를 충분히 지금 제도가 포괄하고 있다고 평가하십니까? 변화의 조짐이 보이고 있고 이미 변화가 시작이 됐는데 변화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크게 특별한 것도 없습니다. 태어난 대로, 생긴 대로 그렇게 한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그러나 이유 없이 굳이 사람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고집하는 사람들이 우리 사회에 있고 비존재의 시민은 자신을 드러내는 순간 온갖 차별과 혐오를 온몸으로 겪게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을 그냥 가만히 목도만 하고 있습니다. 성소수자 논쟁은 선거 때마다 제물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존재할 권리를 표로 계산하는 후진 정치, 그 셈법은 수십 년간 유지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안볼 권리, 찬성 반대, 사회적 합의를 운운하며 공공연하게 소수자 짓밟기에 힘쓰고 있는 것입니다. 존재하는 사람들에 대해 자리를 마련하지 않는 것은 배제와 차별입니다. 성소수자 시민에 대한 보호는 나중에 하겠다 미루고 눈치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도 성소수자 시민들은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 죽음의 행렬을 막기 위한 행동을 하는 것이 우리 정치와 우리 사회가 해야 하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불편하지만 마주해야 하는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누구도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기에 더 이상 회피하지 말고 책임 정치를 결의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 시정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장님의 사람들로 꽉 찬 곳, 고위직급의 남성연대가 공고하게 들어찬 공간에서 하위직급의 여성이 성폭력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용기를 내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는 구조로 보이십니까? 네. 뭐 다른 사무실보다 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생각합니다. 조금 어려운 게 아니라 할 수 없어 보입니다. 안희정 성폭력 사건 피해자가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면서 사건이 은폐되거나 어느 순간 자신이 죽임을 당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공포를 가졌다고 한 것처럼 업무하는 공간 자체가 차기 대권주자의 막강한 권력을 하루하루 확인하며 그 제왕적 권위자의 측근들에 둘러싸여 있는 곳에서 피해 사실에 관한 침묵을 강요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드시 해체되어야 될 구조입니다. 지금도 위력에 눌려 자신의 피해를 드러내지 못하는 공무원이 없는지 확인하고 종합대책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될 것입니다.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죽음을 택한 많은 이들은 전해지지 못한 고통을 겪은 사회적 약자입니다. 키읔키읔, 히읗히읗, 말줄임표 등은 친근감의 표시가 아니라 생존하기 위한 약자들의 비명입니다. 이들을 위한 성평등 사회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민주주의의 핵심 가치를 실현하는 일이자 서울시와 우리 의회의 존재 이유입니다. 그래도 되는 사람은 없으며
당신들은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운이주와 살아남는 세상이 되지 않도록 지금 여기서 당신들과 함께 하겠습니다.